안녕하세요. 저는 랩2B의 해설을 맡게 된 조선해양공학과 20학번 강민규입니다. 우선 문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랩2B의 문제 상황이 랩2A와는 사뭇 달랐죠. 랩2A는 컬러 이미지로부터 차선을 인식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문제였다면 랩2B는 컬러 이미지로부터 오렌지색 콘을 인식하여 차 바로 앞 30cm 거리에 콘이 있도록 주차하는 문제였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컬러 이미지로부터 원하는 물체를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해 컨투어 에리어와 컨투어 센터 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혹시 랩2B를 해결하실 때 다른 파트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교재를 만들 때 코딩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만 넣었기 때문에 다른 파트보다 코딩하실 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드셨던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코드에 관한 설명이 교재에 전혀 없으니 해설에서 코드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거리를 측정할까입니다. 저희가 컬러 이미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컨투어 에어리어와 컨투어 센터뿐인데 이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콘과 차 사이의 거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랩2A를 잠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랩2A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큰 차선을 추출하였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컨투어 에어리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마다 컨투어 에어리어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이 정보를 거리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랩에서 가장 필요한 30cm 거리일 때 컨투어 에어리어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오른쪽은 저희가 처음에 받은 스켈레톤 코드이고요. 이 스켈레톤 코드를 보시면 업데이트 플로우 함수에서 컨투어 에어리어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분투에서 랩2b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고 여기서 랩2 파트 B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 익스플로레이션 모드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실행하면 저기 121.3cm 거리에 콘이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우분투 콘솔 창에서는 컨투어 에어리어 값이 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콘을 30cm 거리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컨투어 에어리어 값을 읽어볼게요. 값이 정확히 27,359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컨투어 에어리어 30cm일 때 값이 27,359임을 알았으니 이제 이 값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26,000이라는 값을 활용하였습니다. 26,000을 활용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는데 27,359를 컨투어 에어리어로 활용해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았으니 문제를 해결할 일만 남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 문제 상황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C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 상황은 차 바로 앞에 콘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간단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서 콘 바로 앞 30cm 거리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단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A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상황은 차로부터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지점에 콘이 있고 이 콘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 경우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전진을 해서 콘 바로 앞에 차가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C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B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 B 상황에서는 콘이 너무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콘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후진을 해서 C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 B 상황에서 C 상황을 만들고 C 상황에서 주차를 하는 코드를 짜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것이 언제가 A 상황이고 언제가 B 상황인지를 판별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이에요. 언제 전진을 해야 하고 언제는 전진을 하면 안 되고 후진을 해서 C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지 판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실험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주차하는 상황에서처럼 앞뒤로 조금씩 각도를 움직이며 주차를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0cm보다 먼 35cm 혹은 35cm, 60cm 거리 사이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C 상황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45cm보다 가까워진 경우에는 후진, 60cm보다 멀어진 경우에는 전진을 반복하면서 C 상황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이제 모두 마쳤고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제가 개략적으로 짠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컨트롤을 하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컨트롤 센터가 넌이 아닐 때 이 아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뜻은 컬러 이미지로부터 컨투어를 추출했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앵글을 먼저 구했어요. 이 앵글 값은 컨투어 센터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음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양수, 가운데 있을 때는 0이 되도록 리맵을 해주었는데요. 이 리맵을 하는 방법은 랩2A를 무사히 잘 끝내셨다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if문을 보게 되면 앵글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은 경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경우는 이 C 상황입니다. 앵글이 충분히 작다면 콘이 자동차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골 에어리어는 저희가 구했던 이 27,359 혹은 26,000이라는 값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컨투어 에어리어 값이죠. 자, 이제 이 골 에어리어가 1.5배, 골 에어리어의 1.5배일 때는 마이너스 1, 컨투어 에어리어의 0.5배일 때는 1이 되도록 이 스피드 값을 조절을 해주면 골 에어리어일 경우에는 스피드 값이 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앞뒤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이제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은 각각 B 상황, C 상황이죠. 각각 후진, 전진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드가 백월드라는 뜻은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모드가 포워드라는 것은 전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자, 이제 스피드 부분을 보면 컨트롤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을 스피드 값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그 뜻은 항상 후진을 한다는 뜻이고, 자, 이제 앵글에는 마이너스 1 곱한 값을 저장해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 B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B 상황에서 C 상황을 가기 위해서는 콘이 왼쪽에 있지만 핸들은 우회전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앵글에다가 마이너스 1 값을 곱해줬고요. 이제 모드 포워드를 보시면 전진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컨투어 에어리어 값에 따라서 스피드 값이 0과 1 사이에 할당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언제가 모드 백월드이고 언제가 모드 포워드일지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제 충분히 멀어져서 컨투어 에어리어 값이 15,000보다 작아지게 되면 모드를 포워드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포워드 전진을 하다 보면 컨투어 에어리어 값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25,00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드를 백월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앵글의 절대값이 0.1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제 30cm 거리 앞에 주차를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오토그레이더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랩투비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